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은 투자 결정 시 지속 가능성을 기준으로 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약 3천조 원을 운용하는 글로벌 투자은행 UBS도 개인 투자자들에게 ESG를 모든 투자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으라고 권고했죠. 이처럼 ESG는 현재 세계적인 투자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ESG를 지표로 삼은 ETF는 2015년 60개였지만 최근엔 400개를 넘겼고 ESG 관련 글로벌 투자금은 40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2020년에 들어 ESG가 스테로이드를 맞은 듯 폭증하고 있다라고 말할 만큼 무서운 기세로 확장되는 ESG. 모르고 넘어가서는 안 될 개념일 겁니다. 오늘은 ESG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SG란 2006년 제정된 UN 책임투자 원칙에서 나온 개념으로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앞글자만 딴 약칭입니다. 이들은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기업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과거에는 수익만 잘 창출하면 된다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같이 여러 가지 역할도 중시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책임 경영 활동을 통해 우리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행동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생각이 커진 것입니다. 그런데 기업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변화가 어떻게 투자까지 연결된다는 것일까요? 다음의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최대의 석유회사 엑손모빌은 채굴 정제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엑손모빌을 지구 환경에 나쁜 회사로 보고 지분을 내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80달러대였던 주가는 최근 30달러 중반대까지 떨어졌고 지난달 말 엑손모빌은 92년 만에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에서 퇴출당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게 되면서 주가에도 영향을 주게 된 것입니다. ESG의 구체적인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환경은 기후변화 영향, 사업장 환경오염물질 저감, 친환경 제품 개발과 같은 요소가 포함되며 사회의 경우 인적자원관리, 산업안전, 하도급 거래, 제품 서비스의 안전성, 공정경쟁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배구조는 주주권리, 이사회 구성과 활동, 감사제도, 배당과 같은 요소가 이에 해당됩니다. 각각의 예시를 살펴보면 한국전력공사는 전신주 관리 부실로 고성, 속초에 산불을 일으켜 환경 부문에서 올해 ESG 등급이 하락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3차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안전사고로 사망하였고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점을 들어 ESG 등급이 2단계 하락했습니다. 산업안전 문제이므로 사회에 해당하죠. 현대건설은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매출액, 매출 원가 및 관련 자산과 부채를 부풀리거나 줄여서 기재해 ESG 등급이 깎였습니다. 이는 세무와 관련된 지배구조 부분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요소를 잘 지키고 있는지 공인된 평가기관에서 각자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기업들의 ESG 수준을 판단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서스틴베스트, 한국지배구조원에서 데이터 수집, 기업 담당자와 미팅, 인터뷰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수십 가지의 평가 기준에 따라 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검색할 수 있는데요. 특히 한국지배구조원은 한국거래소와 협력하여 ESG 리더스 150 지수, KRX 가버넌스 리더스 지수 등의 지표를 만들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이 KRX ESG 리더스 150 지수에서 제외되었던 적이 있는데요. 입찰 담합에 따른 과징금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회 부문에서 ESG 등급이 깎이면서 한국거래소에 의해 배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ESG 투자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일까요? ESG 투자는 얼마나 ESG 요소를 중점적으로 보느냐에 따라 7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방식이 네거티브 스크리닝과 포지티브 스크리닝입니다. 네거티브 스크리닝은 말 그대로 일정한 ESG 기준에 반하는 기업들을 걸러내는 투자 방식입니다.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특정 섹터, 지역의 기업을 배제하거나 기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기업의 증권을 투자 대상에서 배제하는 책임 투자 전략으로서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전략이죠. 한편 포지티브 스크리닝은 반대로 ESG 기준에 부합하는 종목 또는 사업에만 투자하는 스크리닝 방식입니다. ESG 성과가 우수한 종목을 선별하여 투자한다는 측면에서 네거티브 스크리닝에 비해 더욱 엄격한 방식이죠. 세계 최대 국부펀드로 유명한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네거티브 스크리닝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투자자로 기업들에 대한 ESG 위험 요소를 평가한 결과 최근까지 총 216개의 기업을 투자 대상에서 배제하고 2017년에는 삼림파괴, 수자원, 사회 및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총 6개 기업을 새로이 배제하였음을 밝혔습니다. 한편 일본의 국민연금 펀드인 GPIF는 포지티브 스크리닝을 사용하는 ESG 지수를 설정하여 이를 따라가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총 3가지 지수를 설정하였는데 이 중 2가지는 ESG 전체를 포괄하여 우수한 기업들을 선정하고 나머지 1가지는 S 중에서도 성별 다양성, 즉 여성 인력을 많이 채용한 기업을 위주로 선정하는 지수입니다. 현재 GPIF는 이 지수에 10조 원 정도만 투자하고 있지만 점차 확대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ESG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부도덕한 일을 저지르는 기업들에게 제약을 걸어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방법 중 하나죠. 그러나 우리나라에선 아직 미약합니다.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의 석탄 발전소 프로젝트에 연관됐다는 이유로 네덜란드 공적연금이 약 790억 원의 한국전력 지분을 매각하고 투자를 회수했고, 블랙록도 자금 회수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처럼 해외는 적극적으로 ESG 투자를 활용하는 반면 국내 투자자들은 ESG에 큰 관심을 갖지 않아 국내에서는 ESG 등급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합니다. 그러나 ESG는 분명 전 세계적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투자 시에 참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는 국내 투자 시에도 이를 알아두어야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